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1절인 어제 대전시 청사 앞 보라매 광장, 이 보라매 공원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있었지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행사다 보니까는 지역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대전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시청사 보라매 광장에서 이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는 그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또 길원옥 할머니 두 분이 지금 참석을 했었고요. 권선택 시장에서 시민에서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김복동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군 노예처럼 지내다가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우리는 해방이 되지 않았다 하면서 국민들이 화합해서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안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예정돼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목천고등학교에서요, 오전 11시 30분쯤에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학교에 지금 운동장에 들어서는 제막식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유관순 열사의 고장인 충남 천안에 세워진다는 점이 우선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고등학생이 밑그림을 그리고 대학생들이 제작했다는 점에서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1학년인 그 김민지 양이 지난 겨울방학 이 역사 특강을 듣던 중에 그 일제 만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스케치북에다가 이 위안부 소녀상을 그렸고요. 이것을 본 교장 선생님이 이 김양의 소묘를 모델로 해서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미술 담당 김정미 교사가 자신의 모교인 한국교원대 이 미술학과 이 후배들과 같이 한 달 동안 노력 끝에 이 조각상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잇따른 총기 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총기 관리 규정이 도마에 올라왔는데 관련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한 두 건이 지금 큰 건이 터졌죠. 이 세종시에서 터지고 다시 경기도 화성에서 어떤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금 총포 관리가 규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우선 지난 27일 사고를 정리해보면요. 그날 오전 9시 반쯤에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이 75살 전모 씨가 자신의 형하고 형수, 그리고 남양파출소 이모 경감에서 3명을 엽총으로 쏴서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 전 씨는 범행 1시간 10분 전인 오전 8시 20분쯤에 이 사건 현장에서 800m 떨어진 남양파출소에서 이 실험용 엽총을 출고해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불과 이틀 전인 25일 날에도 결국은 동거녀 이 가족 등에서 3명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강모 씨 같은 경우도 이 엽총을 사용했는데, 바로 이 경찰 지구대에서 이 총기를 출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옥천에서는 개 목줄을 풀었다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가 검거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지난 28일 날 발생했는데요. 그날 오후 7시 한 40분쯤에 군북면에 있는 그 송모 씨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이웃집 차모 할머니하고 개 목줄을 묶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방 안에 있던 이 5.5mm 이 구경 이 공기총을 들고 나와서 이 허공을 향해서 두 차례 이 발사를 어떻게 빈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서에 따르면은 이 개를 풀어놨다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결국 이 공기총으로 위협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고, 그래서 긴급 체포해서 지금 조사 중인데, 이웃집 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이 송 씨가 풀어놓은 개한테 물려죽자 결국 이렇게 항의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옥천 사건은 좀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총기 관리에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총기 범죄가 반복되다 보니까는 이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선 대전 지역에 이 신고된 총포 소지 현황을 봤더니만요, 이 엽총이 한 660정 정도가 되고
공기소총이 한 2,500정 정도가 돼서 한 4,100정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충남 지역에도 엽총이 한 3,000정 정도, 그리고 소총이 1,900정 해서 15,000정 정도가 신고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엽총이 한 37,000정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면허증 취득이 너무 좀 허술하다, 아니면 너무 좀 엄격한 면이 없다라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총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총기를 출고할 때 이 수렵 총기 안전관리 어떤 수천만 제시하면은 즉시 총기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어디서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나 이렇게 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탄 관리도 문제인 게 총기와는 다르게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실탄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이 수렴용으로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이 500발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 경찰서에서 총기를 출고한 뒤에 범행에 악용하러 들 경우에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좀 없다는 셈인데요.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수렵을 하는 곳에다가 실탄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중으로, 그러니까 총기하고 실탄하고 좀 구분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런 사고가 좀 덜 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제대로 된 이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총기 관리의 허술함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마치 경찰이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도 비춰지는데, 사실 경찰은 어떻게 보면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한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총기 관리의 허술함이 아니라 총기 관리 관련 법안의 허술함이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구제역이 천안에서 홍성에서 또 2건의 확진 판정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이 지금 15건이 나오고요. 천안에서 14건에서 34건인데, 전국적으로는 119 가운데 한 30% 정도가 지금 계속 충청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이 홍성에서 2건이 확진 나왔는데, 이것이 지난 그 최초 발생 농가에서 한 800m 정도 안에 있는 그 은하면 덕실리에 있는 농가인데요. 어찌됐든 3개월 가까이 구제역 소식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홍성 지역 이 축산 농가들 좌불안석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제역은 날이 풀리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2011년도 이 사례를 보면은요, 4월 20일 정도에 그때 이 종식 선언이 됐는데, 따라서 대체적으로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4월 중순쯤 넘어가면은 종식이 되지 않겠느냐 보지만은, 지금 기상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를 보면은 아직 예외적인 사항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 파동 때와 비교해 보면은 살처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예방 접종을 100%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홍성과 천안에서 일부는 그 축산 전문 양성 학교, 그러니까 대학 실습장까지 뚫리다 보니까 이 백신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네. 물백신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제대로 안 했다면서 과태료까지 물린다는데 농민들이 오죽했으면 행정소송을 걸겠다.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옥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를 풀어놓았다고 항의하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공기총으로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50대의 남성이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요. 총기 문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참상을 알려온 박선영 전 의원이죠.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박선영 씨가 유관순상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오는 20일날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전개발위원회가 지역발전, 또 시민화합, 저출산 극복 등의 공로로 해서요, 한승구 이 계룡건설 사장 오국희 씨, 오원균 씨한테 대전개발상 대상을 수여했다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세종시 쪽이 지금 학교 명칭 개정을 갖고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조치원 고등학교를 세종고등학교로 바꾸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수년째 전통을 고수한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세종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이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대전시 의사회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우선 결과는 OK재활의학과 원장인 송병두 원장이 회장에 선출됐는데 1차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이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31표를 최종적으로는 31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 1차에서 이 송 후보가 19표 얻었고요. 나머지 이제 4명이 나왔는데요. 나머지 3명이 모두 13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위와 2위 간의 결선 투표로 가야 되는데 2위가 3명이다 보니까 고민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의사들끼리 고민하다가 2위끼리 우선 한번 이 어떤 결선에 오를 후보를 한번 뽑아보자 해서 장남식 후보가 2위로 당선이 돼서 2위로 선정이 돼서 1위와 2위 간에 결선 투표를 했는데 송 원장이 31표, 그리고 장남식 원장이 27표를 얻어서 송병두 의사회장이 지금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팽팽했네요. 대전에서 어제 이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뉴스 오늘 지역신문에 일면 헤드라인을 모두 장식을 했습니다. 금성백조가 대전 관저지구하고 경기도 동탄에 양쪽에 좀 동시 분양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의 정묵 스님이 임명이 됐네요. 네. 이 제7교구 본사인 덕숭 총림이 이제 수덕사 주진인데요. 정묵 스님을 서울 호암사에 계시던 분이 이쪽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최민호 씨가 최종적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유권자들이 이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찬성하는 쪽이 한 49%, 절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하고는 많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네, 조선일보는 한국은행이 경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너무 좀 팔짱만 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구글의 신사옥은 천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주 없는 유목민처럼 위에다가 천막, 대형 천막, 천막이 유리로 된 천막 같습니다. 대형 유리 섬유로 거대한 천막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레고식 벽돌 사무실을 설치해서 수시로 짓고 허물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 발상은 대단합니다. 끝으로 이 박근혜 정부 장수장관 5인의 비결에서 오늘 아침 이 중앙언론 한국경제에 났는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열정,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복심, 네. 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소통, FTA 등 시장 개방 때 진정성 있게 농민들 설득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현장, 그리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뚝심 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